괜찮습니다. 네. 바쁘지 마세요. 네. 원주위원장. 대표 지휘위원장이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리 따뜻합니다. 강릉 우리 강릉.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많으십니다. 네. 올라가시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로 들어오세요. 따뜻합니다. 예, 따뜻해요. 바람은 따뜻하면 어떡합니까? 집이 뭐 말이 안 돼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뭐 붙어 앉으세요. 여기 마을 분들을 지금 보고 계셔서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안쪽으로 좀 부모님이랑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좀. 지금 현재 여기 그 주민대책위도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공동대책위원회 지금 집행위원장님이시고 그리고 형님이 좀 알아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그저 오거든 좀 얘기 좀 나누다가 오거든 정신으로 가죠. 조선 씨도 그렇고 예. 마을 분들도 좀 오거든. 시간 오고 한 5분이면 오죠. 아, 정진이 삼촌 오늘 또 뭐 아무튼 우리 누청 올라가서는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농성 시작하신 지가 지금 한 달 하고도 1년 하고도 한 달 넘었어요. 넘었죠. 네. 1년 넘었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강원도 홍천에 고추장 농성하시는 분들 뵈니까 네. 그 다음 날인가 우리 강릉에서 6주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 회사에 그럼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5일에 한 번씩 안 나죠? 매일 오는 것 같아요. 5일에 한 번 오는지. 그럼요. 그 농사일 하시랴 뭐. 웬 난데없는 골프장 진짜 아니 뭐 강원도가 그냥 여기저기 골프장 때문에 뭐 자꾸 네, 어르신들께서 뭐 다 이렇게 농성하셔야 되고 이게 뭐 사실 예상도 못하셨던 일들이 막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또참이 사회단체 여러분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기 위해 때문에 저 오늘날까지 좀 이래가지고 오는데 저 여러분들도 많이 애로고 네, 뚫려있죠. 안으로 오르메가지고 높게 해놨는데 바람에 또 오래 바람만 부으니까 뭐참막 처음에는 이제 이게 없이 이게 있었는데 통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을 좀 씌웠더니 그나마 좀 안 이제는 뭐안 오셔요. 네. 아 얼마나 고달프셨으면 이게 아늑하다고 하세요. 겨울 작년에 뭐 영하 20도 떨어진 날에도 주민들 나가서 다니시는 분들도 하시고 이게 없으면 눈보라치면 여기 뭐 그냥 이불 위에 눈이 그냥 막 쌓이고 말도 못했어요. 또 그래도 여기 우리 강릉은 또 좀 들어가죠. 원주 가시는 분들 참 청천 가시는 분들이 애로가 더 많죠. 청천도 기고 이거 되면 또 춥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참 이래놓고서 그거가 뭐니 한다는 게 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강릉 구정리 주민들이요 노숙장 2개 지켜요. 그 도청 노숙장도 있잖아요. 도청 노숙장 구정리 주민들이 아주 주력입니다. 아니 지금은 오셨네. 혼났어 앉아. 아이고 막 급히 오셨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리 그래도 지 양말을 신고 다니셔야지. 저분은 그 부정리 여차님 그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네요. 천에서 네. 홍천에서 네. 뭐 강원 CC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강원도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활동을 그런 열심히 얘기를 하면 잡혀가요. 언론사님. 문학인 참 아주 참은 책임자로서 참 노력이 많죠. 사실 이게 주민들께서 이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 이런 것이 다 사실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강원도에서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뭐 거의 배에 가까운 골프장 갑자기 뭐 늘어나고 마을 둘러싸고 식수 문제 뭐 다들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뭐 이 환경 영향 평가나 뭐 산림 조사나 이런 데서 다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그러니까 뭐 재조사 이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게 이제 다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다 이제 문제를 삼아져가지고 이제 범죄자 되고 농성은 또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부장 저 인간은 저 계속 떨어지고 주민들께서 참 그냥 저 기다리시는 글 계속 풀어내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말고는 사실 뭐 특별한 특별한 그 거 시장이 없는 거다. 들리네. 아이고 참 말씀드렸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드리니 새삼스럽게 그 저희도 뭐 이제 야권연대 하고 뭐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야권도지사 뭐 당선시키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 변화다 사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거 강원도는 어쨌든 이제 주민들이 야권도지사, 야권도정 만들었으면 그만큼 기득권하고 싸워가면서 바꿔야 될 책임, 또 결심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저희가 또 같이 만들어냈던 정당으로서 또 책임 있게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야권 뭐 지방 공동정부도 이미 뭐 깨진 지 상당히 됐지만 정말 이 마음 먹고 기득권하고 싸우지 않으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정말 기대하던 것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눈에 딱 열리네요. 주민들께서는 예전과 사실 다름없이 또 이렇게 농성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뭐 이미 인허가 과정에 여러 가지 뭐 조사라든가 뭐 평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법 규정을 써서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하고 또 문제 삼으면 뭐 인가 취소하는 것까지 사실은 다 보장돼 있는 건데 법적 권한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계속 뭐 기다려라 사실 주민들한테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주민들은 고통스럽게 또 오신 거잖아요. 정말 저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 또 네, 저희가 그 불법 과정 문제에서는 산림청 뭐 국감 때든 뭐 등등 해서 계속 질의 보내고 답변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파내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사실은 제가 배우는 것이 이게 확실한 결단 없이는 이게 이미 전임자가 저질러놓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그만큼 저희가 강단 있게 나가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주민들한테 뭐 기다려라 뭐 또는 뭐 다른 해결책 뭐 이렇게 계속 또 몇 년을 또 시간을 보내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런 점에서 이 과거의 잘못을 뿌리 뽑는 결심, 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그동안 좀 어려움을 사실 좀 겪었잖아요. 근데 겪고 나서 오히려 좀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주민들, 노동자들, 농민들께 정말 절실하게 여기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요즘 이게 쉽게 잘 안 풀린다, 다른 일 많다, 이러면서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이 저희 내부에 없었던가 그런 것들이 어쩌보면 저희도 변명으로 또 변명거리로 삼았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사실 제가 골프장 문제를 이제 들은 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 홍천 군청 앞에서 말씀드린 게 처음인데
제가 몇 가지 약속은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당장 해결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강원도 다시 오게 되면 이 골프장 마을에 한번 꼭 다시 올 때마다 들리겠다. 그 말씀은 제가 약속은 드렸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그 골프장 강제 수용하는 거 위헌 판결 난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위헌 판결 나고도 실제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국방부가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그 시행규칙 만든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용은 파악해서 관련된 것들이 어디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법 개정안을 내던가 국토해양부에 분명히 물어야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그 홍천 동망리 분묘 그분들 문제도 이상기 위원실하고 우병은 위원실 통해서 홍천군청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좀 계속 걸리네요. 계속 발뺌하고. 네, 제가 3가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3가지는 챙기겠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또 오게 될 텐데요.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잊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가 더 생겨나지 않도록 커지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성심껏 일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혹시 바쁘다, 어렵다 이러면서 스스로 핑계거리 만들었던 거 저희 마음속에서 지워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깊이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마셔요. 네. 건강하세요. 이를 멈추면 세상도 멈춥니다. 알고 계시죠? 고성도 국회의원님 해주시겠죠? 안 하면 내일이든 모레든 항의 방문도 우리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학비 노동자들을 연대하기 위해서 연대단체 소중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강원도 지회장님입니다. 노동자를 지켜줘! 보시면 같이 들어가시죠. 네, 앞에 통합지보당의 이정희 대선 후보가 와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말로 고생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우리 학비 노동자들과 함께 언제 투쟁의 현장에서 많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죠? 언제 봤다고? 같이 한 적 있나? 이정희 후보 처음 보죠? 그래도 큰 박수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선 후보께서는 시청에서 시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실 투쟁이라는 건 전혀 알지도 못했고요. 아픈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그냥 주어진 삶은 그냥 그대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 앞에 골프장이 생긴다고 하면서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강릉에서만 싸운 게 아니고요. 골프장이 굉장히 복잡해서 환경청, 산림청, 국회, 강원도 안 다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정희 대표님 저는 늘상 통진당에 굉장히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골프장 싸움을 하면서 저희 현장을 수없이 방문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정리 골프장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자가 힘없는 서민들을 힘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힘없는 농민들한테 10월 18일 이후 아직까지 면담을 못했습니다. 시장 면담. 뭐가 그렇게 떳떳지 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픈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밟히는 곳에 목적을 달성해서 저는 저희 골프장 반대 대치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제 막 출범했지만 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정규직이 되고 나면 비정규직 노조 없어지겠죠. 우리 주민들도 아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동지를 모두 안고 한나라하게 나선다. 가자지 정규 찾아오리라. 나서라 하청 노동자 탄압 착취를 뚫고서 훈련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 찾아오리라. 동지여 동지여 또 찾아오리라. 모셔보겠습니다. 이정희! 이정희! 노동할 거면 힘있게 합시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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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홍색 조끼가 어느 곳에서 봐도 꽃처럼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이정입니다. 이곳 강릉에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지난 11월 3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함께 만난 분도 아마 있을 듯 합니다. 11월 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를 함께 보면서 앞에서 우리 박금자 위원장님하고 둘이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실 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밝은 얼굴로 같이 오셨을 수가 하면서 참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놀랬습니다. 11월 9일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호봉제를 쟁취하고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 요구를 우리 노동자들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전국에서 각지에서 정말 멋있고 훌륭하고 그리고 대단한 하루 파업을 벌이셨습니다. 이곳 강원도에서 함께 하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정말 멋지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파업하시는 것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학교에서 자라야 하는 것만큼 학교에는 평등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도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노동자의 권리, 파업의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같이 또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서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돕고 함께 걱정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이번 파업 때 여러 학부모들로서도 도시락 싸보내면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성과가 이제 좀 나타나고 있죠? 호봉제 예산 800억 원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됐죠?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2년 전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이 전남 순천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저는
이렇게 금방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데는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방학이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245일이니 275일이니 그거 1년에 365일 나눠주는 임금 받아야 되는 그 어려운 처지에 1년이라나 10년이라나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장님, 또 본부장님,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다 할 것 없이 정말 똘똘 뭉쳐 계시더라고요. 맞죠? 제가 똑바로 본 거죠? 네! 네. 그러나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국의 각지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오히려 파업을 하니까 더 늘어나는, 조합원이 더 늘어나는 신기한 노동조합, 이렇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야 될 고비가 딱 하나 남았죠? 네, 이제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니까 그 다음에 확실히 내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우리가 마음 놓지 말고 또 힘을 모아서 반드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당이 놓지 못하게, 그리고 새누리당이 플랜카드 현수막 걸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한 거 약속 지켜라! 호봉제 당장 관철해라! 교육공무직 전환 법안 논의해라! 이렇게 우리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실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이뤄내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통합진보당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는 일 가장 앞서서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국 사회 여성들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본때 있게 제대로 한번 확실히 이겨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앞날을 바꿉시다. 희망이 됩시다. 함께 이깁시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